정부 스스로 더 이상 걷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무려 3차례나 이를 번복해온 이른바 좀비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얘긴데요.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에 사라졌어야 할 세금이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라살림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마다 내는 그 세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이제 경유를 넣을 때 같이 따라 나오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그리고 그 경유는 375원이 부과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 세금이 지금 제일 큰 게 4개가 있는데요. 네.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 교통세가 네 번째로 큰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14년에 13조 정도 거치다가 지금은 15조 원 정도로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5조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2009년에 이제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었다고요? 네. 이 교통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요. 목적세는 항상 시효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이제 폐지가 결의가 됐는데 이게 의회를 통과하고 정부에서 공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년씩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폐지 시점을 연장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폐지가 되면 이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세금이 개별 소비세라는 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목적세가 국세로 전환이 되면 네. 국세의 19.24%를 지방재정교부세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지방에 이제 뺏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는 걸 좀 그런 어떤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009년에 한번 연장하고 네. 12년에 또 연장하고 네. 15년에 연장해서 지금까지 9년을 연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올해 말에 그러면 폐지가 되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또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방 재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 쓰여지는 네.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중앙정부, 특히 이 돈을 쓰는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부서의 돈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중앙과 지방이 할 일을 조금 분담하면 네. 중앙이 할 일을 지방이 대신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예산을 나눠주면 자기의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황상의 추측이긴 하지만 재조정을 10년 동안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라는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 건데요. 네. 그렇다면 만약 올해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거는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액수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는 문제, 쓰임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여지는 분야가 지금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딱 법으로 정해진 시행령에 의해서 35%는 45%는 도로, 35%는 철도, 그리고 10%는 이제 항구, 7%는 공항,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진 대로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번에 미세먼지에 한번 쓰겠다든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든가 하는 그런 걸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는 똑같고 세금의 쓰임새가 달라질 텐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15조 중에서 네. 환경이나 이제 다른 지방에 나눠주는 돈 3조를 빼면 12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12조 원을 또 국토부 안에서도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 하는 곳에서 45%, 그리고 이제 철도하는 곳에서 35%, 그리고 10%는 항구, 7%는 공항, 이렇게 부서가 나눠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개별 소비세로 걷는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서비스로 걷게 되면 네. 이제 매년 어디다 쓰여질지를 새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도로를 더 많이 놓을 수도 있고 철도를 더 많이 놓을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그걸 넘어서 가지고 또 이 환경이라든가 또 국방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복지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못하고 지금은 딱 국토부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 안에서 정해진 것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철도 같은 경우에 더 이상 놀 데가 없는데
철도에 돈이 배정됐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철도를 놓게 되고 도로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 국민들이 뭔가 체감하는 게 있잖아요. 왜 도로를 이렇게 많이 놓지? 네. 할 때 그 주범이 바로 이 교통세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면 교통시설에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폐지되고 또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로 거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교통 처음에 논리는 좀 적합한 게 있었죠. 왜냐하면 기름에서 걷었으니까 그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위해 도로를 놓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꼭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공해도 유발하고 그리고 교통 체증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도로라든가 철도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나라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토부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필요한 돈을 쓰여지는 것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거의 한 4, 50년간 이 국토부에 우리의 부서의 돈이다 이렇게 지금 여겨져서 그렇게 저희 어떤 칸막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해진 돈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는 창의적인 행정도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은 이 교통세 사용 비율을 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를테면은 현재 교통에 80, 환경에 15 정도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면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환경에 오히려 80%를 적용한다던가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게 하자는 게 저희들 이제 주장이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 법으로 정해서 환경에 40, 좀 고정을 시켜 놓으면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이 예산을 못 쓰게 되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규정하지 말고 국세로 전환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교통세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지 좀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 자동 연장되지 않고 올해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제 3번이나 연장을 했다는 거는 아무 논리 없이 굉장히 그 아까 말씀하신 좀비 세금처럼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그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 돈을 쓸 곳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곳에 적절하게 매년 계획을 바꿔 쓸 수 있게끔 그 국세로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은행 금리 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개선해 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은행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가상금리 인하 요인이 있었는데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